만나셨으면 견본으로 한번 샘플로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아이한테 한번 읽혀보는 거. 철학은요, 과거에는 도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철학은 진짜 모든 교과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 연계도 상세하게 넣어주었더라고요. 이게 스토리텔링 소재는 다 40권이 다른데 동일한 캐릭터가 움직여요. 요거 이 특징을 잡아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알려주시던가요? 구매하실 때? 이 동일한 캐릭터가 40권에 다 등장해요. 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4명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책을 고르실 때 전집은 여러 권인데 그 안에 주인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사건을 만나는 변화도 좋지만 매번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어른이 아니니까. 근데 그 속에서 동일한 캐릭터가 계속 나오면 어떨까요? 수월해지고 친근감이 생겨요. 연속극 보듯이.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상황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친근감을 가진다는 건 이 책의 수월성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100쪽이지만 아이가 이런 부분을 장치로 넣어줬기 때문에 7살, 8살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얘가 100쪽인데 본문은 80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휘 수준이 글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어휘 수준이 그냥 1, 2학년이 만만하게 보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기획을 한 책이기 때문에 문고판을 이런 책으로 읽으면 호흡도 길어지고요. 아이의 책 읽기 수준과 프라이드,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올라가죠. 독서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 이 생각 실험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책은. 얘가 본문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 8쪽의 생각 실험만 읽어도 매우 훌륭한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앞쪽에 8쪽, 8페이지의 생각 실험을 일부러 굉장히 독창성을 가지고 넣어준 대목이거든요. 이게 영화로 치면 예고편, 생각을 열어놓는 타이밍이에요. 네, 앞에 있는 질문도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아이의 배경 지식을 이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주제에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한 반대적인 상황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의 이슈를 그 에피소드로 끌고 와요. 이 생각 실험에서는. 그러니까 본문과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러한 세상적인 사건이나 이슈를 끌고 와서 아이의 생각을 확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여러 오픈 마인드를 시켜주는 거라서 본문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철학강은. 이 대목을 읽어야 되죠. 앞에 나오니까 읽겠지만 이 대목만 발췌해서 읽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의 생각, 그러니까 사랑은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사랑 아니야?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야? 이랬다가 희생? 내가 손해보는 건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랑도 있어?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인문철학강에서 굉장히 강조된 컨텐츠로 만든 대목이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을 좀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이 생각 실험만 디자이너가 3명 이상이 붙었어요. 본문 디자이너 말고 여기 부분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텍스트 디자인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일러스트와 사진의 디자인도 보세요. 본문과 달라요. 네. 자, 이 텍스트도 요즘에는 카드 뉴스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죠. 텍스트가 굉장히 다양한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인데 동화책의 텍스트는 딱 정해져 있죠. 그림과 글에 이런 이게 문고판도 일러스트와 이 글자 이게 딱 정형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 실험의 텍스트는
이 글자 자체의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문해력의 다양성을 주는 대목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책의 생각 실험인데 이렇게 또 책마다 개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생각 실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건 시간이라는 주제 이렇게 또 달라요. 텍스트도 다르죠. 일러스트 사진 들어간 구조도 다르죠. 디자이너들이 요즘엔 책 만들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디자이너들이 진짜 이 부분을 좀 아이한테 시각적으로 자극 주면서 생각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앞에 스토리텔링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텍스트 수준 그 다음에 양, 80쪽의 양,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본문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 대목들이에요. 인문 철학왕 대기 1, 2, 3, 4 요 대목이 아이의 이제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주는 대목이에요. 단계로 계속 늘려갑니다. 생각을.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 본문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그 질문, 토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주면서 생각을 자꾸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도록 질문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 캐릭터끼리 토론을 하면서 독자도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대목들이 레벨별로 계속 나가요. 2. 또 질문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러니까 생각을 아이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이게 본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본문을 읽으면서 사이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인문학이고 철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게 3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4에서 정점을 찍어요. 레벨 4에서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스토리가 아이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너라면.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너라면. 이렇게 이제는 남이 쓴 남의 이야기, 남이 토론하는 부분에서 나의 이입으로, 나의 스토리로, 나의 문제 해결력, 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대목. 그래서 레벨 4로 가면 너라면이 다 나와요. 모든 책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점진시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너라면 이렇게 딱 해버리고 아이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 인문철학왕 대기의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가벼워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는 게 소쌤의 특강이에요. 인문 철학왕 대기가 있고 이 구조를 알아야 활용이 되는 겁니다. 활용법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본문이 있고 인문 철학왕 대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소쌤,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특강이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어떤 이슈가 발생될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명료해져요. 정리가 쫙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막 갖고 주장을 할 때도 어떤 전문가가 우리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막 내가 막 내 의견을 가지고 막 흥분했다가도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질병적인 차원에서 또 군중 심리의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딱딱딱 얘기하면 머릿속이 명료해지면서 내 주장이 딱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의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소쌤의 인문특강, 소쌤의 이야기는 철학특강은 철학자, 동서고금의 철학자가 나와서 이 주제를 다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랑이니까 맹자와 묵자가 나왔죠. 인문특강은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굉장히 좋은 동화를 또 가져다가 생각, 인문학적으로 희생이라고 다 사랑이야?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또 접근하도록 유도해요. 근데 이런 대목도 굉장히 아이들이 요 대목을 잘라서 읽어도 아이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인문특강,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어린 왕자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대목이죠. 이런 식으로 소쌤의 특강에는 어떤 그동안의 동서고금의 진리에 가까운 철학적, 인문학적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 주도록 도와주는 대목이어서 굉장히 아이의 생각을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제 가벼운 활동, 창의적인 놀이 활동으로 정리해 보는 대목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은 당연하게 뭐 애들이 잘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 목적, 이 사이사이에 이 것들을 읽었을 때 이 아이의 가져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아이들이랑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메타인지를 길러낼 수 있는 이 워크북 10권이에요. 워크북은 딱 그 한 권에 4권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권, 40권이 10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읽은 걸로 끝나면 끄집어 내볼 기회가 없어요. 네, 아이가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할 때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걸 구분하는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토론왕도 본책만 사신 분이라면 워크북을 꼭 사셔가지고 한 번 정도 끄집어 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읽은 것도 까먹을 수 있다라는 메타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표현하고 또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글로 옮겨 쓰면서 또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와 말로 하는 거와 글로 옮겨 쓰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하기, 구술, 논술, 서술,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커요. 이 말하기나 글쓰기의 능력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요, 말하기의 능력과 글쓰기의 능력이에요. 직장에서도요. 보고서 쓰죠. 정리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말하기, 뭐 상사하고 끊임없이 대화하죠. 프레젠테이션 하죠. 누구 가르치죠. 이런 건 다 말하기와 글쓰기죠.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뭉치출판사를 보면 사회의 변화를 잘 끌고 간다. 그래서 내가 책을 선택할 때 사회의 변화를 좀 먼저 이해하면 여러분이 책을 선택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식에 머물러 있는가, 실용적인 것으로까지 나가 있는가. 두 번째, 지식만 주고 있는가, 스토리만 주고 있는가, 질문으로 사고를 자극하고 있는가, 아이에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또 텍스트라든지 내용의 다양성으로 아이의 재미와 흥미를 자극하고 책 읽기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우리 디지털 혁명 시대, 그래서 교육도 에듀테크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책들이 어느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문고판의 책은요, 동화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읽는 게 아니라 훑어 읽는 것도 읽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그냥 훑어 읽는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인하는 게 훑어 읽는 거죠. 그래서 한번 훑어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언이에요. 그리고 보고 싶은 대목만 읽어봐. 발췌독으로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볍죠. 그렇게 되면. 한 대목만 읽어도 읽은 거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쪼개고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만큼만, 그 다음에 내일은 또 그 다음 대목, 그 다음 대목,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전체가 보이고요. 한 번에 다 전체를 내 손아귀에 쥘 수는 없어요. 반복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가지고
아이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주제도 아이의 관심사인 주제, 그 다음에 표지와 질문을 읽게 하고 이 읽기의 요령을 좀 아이한테 팁으로 주고 가끔 여러분이 표지에 있는 질문을 응용하여 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그 책을 더 깊게 읽을 수 있어요. 엄마가 그 물어본 그 리액션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하고 한두 마디라도 네 생각은 어땠는지 그냥 너무 이렇게 아이하고 공부하듯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환경 속에서 아이의 생각을 자꾸 물어봐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토론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요, 조금 발전돼 있습니다. 읽기 부분이. 그냥 책만 딱 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좀 아이와 공유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엄마의 철학이에요. 엄마, 아빠. 책을 읽어주시고 책을 사주는 누구나 다 사줄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읽도록 유도할 거냐. 그 독서의 기술을 어떻게 줄 거냐는 부모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제별 융합 독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읽는 독서법이고 독서의 기술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기술이 신토피컬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책을 읽고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해 보기도 하는 그래서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아이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5권, 10권을 읽고, 그러니까 홍지팥쥐를 5종류, 10종류를 읽고 독후감 쓰는 아이는 그 사고의 숙고함, 사고가 깊어져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 벤치마킹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아이의 관심사가 로봇에 있다. 그러면 로봇을 개념을 정리하는 그 부분이 아는 게 아니라요. 예. 로봇을 안다라는 건 로봇을 봤다가 아는 게 아니고 로봇이라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죠. 다양한 방면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했냐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 뭘로 만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의 기능, 수학적 기능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로봇을 가지고 요즘에 드라마, 영화 많이 만들더라고요. 국어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디자인이 요즘 굉장히 세련돼지고 있던데 예술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봇으로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봇 하나를 놓고 360도 입체적으로 책 읽기가 되면 이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이 더 남다르고 창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권의 과학도서 로봇 읽었다. 그게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측면, 하나의 이슈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신토피컬 독서가 가장 고급 단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석박사들이 논문을 쓸 때 신토피컬 독서를 해야만 하나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자기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입체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독서는 전부 다 신토피컬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철학으로도 접근이 돼 있지만 사회도 있고 과학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읽었을 때 철학적인 요소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사회에서는 과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면 얘가 지구를 바라보는 그 생각과 느낌과 그것을 표현해내는 기법 그 다음에 표현해내는 내용 완전히 다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읽은 아이들이 차별이다. 그러면은 철학토론왕과 사회토론왕에서 또 다르게 접근하는 거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에 연관되어 또 하나의 주제를 읽다 보면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서 다 연결되면 정말 이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조합이 돼서 나도 모르게 탁 나와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게 창의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하여 읽는 사람들이 독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토피컬 독서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주제별 융합 독서, 융합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런 신토피컬 독서는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면서 훈련을 하면 아이가 어느 순간 한 3학년이 넘어가면 5학년이 넘어가면 이런 식의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독서는요.
보이는 학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추구하죠.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걸 역량,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이한테만 자꾸 전가하시지 마시고요. 아이의 교육을 말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길러주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학력도 함께 생각하는 엄마인가, 요거를 조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고 시간 있으시면 여기 남겨서 하셔도 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저한테 질문 올려주신 분은 그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조금 올려주시면, 왜 이렇게 이벤트 있잖아요. 그리고 후기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그 중에 보내드릴 단행본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토론은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외워서 그래요. 역사나 사회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회가 역사고 역사가 사회인데 보통은 이제 5학년부터 역사로 나누어지고, 그쵸? 3학년, 4학년은 사회의 역사가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슈를 본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암기로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역사가 철학이에요. 사회가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걸 암기해서 정답을 찾게 하는 지식 위주였기 때문에 자꾸 암기로, 그리고 어휘를 외우게 하고, 뭐 그 어휘와 연결된 하나의 지식, 팩트를 외우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도 지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뿌리가 중학교 가서 역사를 어려워한다라는 건 사고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힘이 얘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다시 생각하는 힘을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자꾸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중학생도 쉬운 것부터 자꾸 읽고 자기 생각이라는 걸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결국에는 생각이 좋아지면, 생각이 깊어지면 모든 과목이 다 쉬워져요. 모든 과목이 다 수월해집니다. 예. 자, 초1은요, 인문 철학강 읽힐만 해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런 주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생각이 지금은 이랬지만 내년에는 더 깊어지고 3학년 때는 또 달라져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만나보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노출을 권해드립니다. 워크북은요, 처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머니. 워크북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 워크북은 조금 놔두셨다가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를 만만하다. 이제 4독, 5독 했어요. 만만하다 싶을 때 워크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지만 생각이 잘 안 나요. 워크북 할 때도. 그럼 오픈북으로 펼쳐놓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타 인지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사회과학 토론학 워크북은 처음에는 본책만 있었고 따로 추후 개발이 돼서 따로, 그러니까 구매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다운로드 안 되고 따로 구매. 네, 맞아요. 지금 철학관 같은 경우 굉장히 아이들이 잘 본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자,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아이인데
어휘가 많이 지금 몇 살일까요? 이 아이가 어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아이 9세는 이제 어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어휘가 막 그렇게 막 좋은 연령이 아니고 지금 발달되어 늘어나는 시기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사고가 늘어나니까 그래요. 말은 어휘는 뭐죠?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깊어지고 추상적 사고도 막 늘어나는 시기가 막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러니까 이때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때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가 고급스럽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1, 2, 3학년, 4학년 이때 책을 사실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만화 줄글 가리지 않고 읽는다. 좋죠. 책 읽기는요.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게만 읽어주면 근데 이제 만화는 조금 쉽게 읽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엄마가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만 않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줄글을 안 읽으려고 하니까 어휘 수준이 조금 낮잖아요. 만화가. 그래서 치우치게만 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읽는 아이는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그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는 아이가 있는 거. 하나만 먹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존중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면 계속 그게 선순환으로 나가요. 그리고 9살은 따로 독후 활동 안 하셔도 되고요. 워크북 정도 지금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구술을 조금 많이 해봐요. 말로 물어봐주고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글쓰기도 돼요. 아직은 2학년이면 글쓰기가 만만하게 되는 연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후활동이라고 따로 하시다 보면 또 오히려 책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엄마하고 대화하는 건 좋아하는 나이예요. 우리 엄마랑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 입장에서 그게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뭔가 질문해주고 막 아이가 그럼 책을 더 깊게 읽는다고 했죠. 근데 그 질문이 어디에 힌트가 있어요? 토론왕이나 철학왕은 책에 힌트가 있잖아요. 질문이. 그걸 힌트 삼아서 아이하고 대화를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시지 마시고 가볍게 주고받으세요. 자.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인스타그램에 한번 제가 요거를 다 누군지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에 한번 남겨주시면 그리고 그 질문도 한번 뭐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다 뭉치껏 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자, 스토리만 읽으려고 하면 그것도 격려해 주세요. 중간중간 중요한 거 제가 강조 드렸지만 그거 나중에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토리 안 읽고 생각 실험만 읽어도 돼. 그러니까 아이가 자율적으로 그 책을 사용할 때 간섭을 하시면 안 돼요.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격려, 칭찬. 잘하고 있다. 엄마가 암묵적으로 표정으로 인정. 중요해요. 그냥 두세요. 초일 책 뒤에 질문 보고 큰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할까? 모르니? 네. 자, 질문을 할 때 엄마도 주고 기부도 하고 덕분에 이런 어제 아이가 책을 읽고 질문을 하죠. 좋은 현상이에요. 자극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엄마가 답을 콕 얘기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 부담감에서. 아이가 질문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을 다 못해주면 어떡하지? 해서 벗어나시고요. 아이가 질문하면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던져요. 어머,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생각했어? 너 대단하다. 글쎄, 그건 뭘까? 엄마도 생각해 봐야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다시 던져줘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질문을 일단 칭찬해 주고요. 그 질문을 칭찬해 준 다음에 엄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인데 너는 어땠어? 하고 다시 돌려줘요. 그럼 아이가 또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질문을 한다라는 그 자체 굉장히 그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았다. 질문에 대한 칭찬. 그리고 아이도
그런 생각이라는 거. 이렇게 돈을 갖고 엄마도 주고 싶고 기부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자, 예, 자기가 읽은 걸 설명해주고 얘기해준다. 엄마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응응응응 해주셔야 돼요. 이 리액션 잘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계속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권, 40권인데 한 권만 읽어도 칭찬. 왜 다른 책 읽지 않느냐고 기다리시면 다 봐요. 엄마가 거기에 쓸데없는 간섭 아니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아이가 읽은 걸 엄마한테 막 얘기해 준다?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오 그랬어? 이렇게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예. 그때 그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질문도 한 번씩 해주면 아이가 더 신나서 얘기하겠죠. 네. 11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 8, 9세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고학년이 못 읽는다, 읽을 필요가 없다, 너무 쉽다가 아니에요. 인문 철학강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이 읽었을 때의 깊이와 같은 스토리지만 고학년이 읽었을 때의 깊게 이해하고 사고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도 읽고 감동받죠? 똑같아요. 어린 왕자가 1학년이 읽을 수도 있고 5학년이 읽을 수도 있죠. 1학년이 읽었을 때에 느껴지는 느낌과 5학년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뭉치 스토리는요. 사회과학 철학도요. 스토리는 5학년이 4학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 전학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1학년 때 읽은 책을 3학년 때도 읽혀보고 5학년 때도 읽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8살인데 계속 질문이 너무너무 심하면 네이버도 같이 찾아보고. 엄마는 그거 잘 모르겠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 네이버, 구글 이런 거 매체, 플랫폼, 책에서 이런 거 자꾸 같이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엄마도 모를 수 있죠. 같이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들통 상관없습니다. 아, 엄마도 모르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봐요. 내가 알고 싶을 땐,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구나. 우리가 다 아나요? 저도 수시로 어학사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어휘에 대해서 근원도 보고 더 깊게 이해도 하고 아는 단어도 또 찾아보거든요. 그럼 더 깊어지고요. 이렇게 예. 자, 수학강 워크지 다음 달에 출시됩니다.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났고요. 이달 안에 인쇄돼서 다음 달부터 공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러면 아이가 더 즐거워해요. 엄마도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거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어 합니다. 네. 자, 좋은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요. 요거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질문 많은 거는 칭찬해 줄 일이. 엄마는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고가 머릿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동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호기심을 자꾸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엄마 이거 몰랐어? 엄마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럼 아이하고 같이 5분이라도 그런 활동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상위 0.1%의 공부법에서 이게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고등학교 아이 나왔었잖아요. EBS에서 한번 나왔었죠. 엄마의 역할이 뭐예요? 학생처럼 들어주는 거. 네가 너가 한번 빨리 찾아봐. 엄마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때 엄마도 궁금한데 네가 한번 찾아봐. 엄마한테 알려줘. 그러면 걔 막 너무 열심히 찾아요.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아시죠? 뭔지. 엄마들은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너무 정답을 내가 알아도 오히려 아이한테 말 안 해주고요.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찾아서 알려줘봐. 이러면 그게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답을 막 먼저 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가 이제 또 라방도 하고 이렇게 중교실도 진행하고 다음에는 또 사회나 과학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후기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